에너지 공간입니다. 나의 타고난 재능은 어떤 게 있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개인은 고요한 조합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인드에 유전적으로 심어져 있는 상태고 또 성장하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 봐야 되겠죠? 삶의 목적은 나의 어떤 재능 그리고 남들하고 다른 재능을 조합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목적은 내적인, 그러니까 안에 내면의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삶의 어떤 창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하는 것보다도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각자 지문도 다르잖아요. 그죠? 지문, 손에 안에 있는 지문도 틀리고 다르고 또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고유한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나의 원천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력생일로 본다고 했죠. 그죠? 2001년에 태어난 10월 12일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그래서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7번 숫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원천수는 7번입니다. 이 전차카드라고 해요. 7번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0번에서 21번까지 이 메이저 아르카나로만 우리가 원천수를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성향이 특별성이 있고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같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성이라든가 그런 걸 알면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전차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2번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22번 다 더했는데 22번이 나왔습니다. 22번은 0번에서 21번 안에 숫자에 포함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은 0번의 숫자로 우리는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2번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0번의 숫자 바보 카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23번부터는 무조건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2번까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더해서 23번이 나왔다면은 23번은 2-3 5번의 숫자입니다. 그럼 24번이 나오면 몇 번이죠? 6번 숫자죠. 이렇게 숫자에 대한 대입을 한 가지 숫자로 만들어서 원천수라는 어떤 것을 찾아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원천수가 0번의 숫자가 나왔다. 0번의 숫자는 22번이 나왔을 때 0번이라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이죠.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고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떠나고 싶고 변하고 싶고 뭔가 욕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찾아서 나서려고 하죠. 기안84 나 혼자 산다 해서 기안84처럼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성이 없죠. 위험하기도 하고 보호막이 없으면 되게 위험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새로운 낯선 곳을 탐험하는 걸 좋아하죠. 하나에 빠지면 열정적이고 몰입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됩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하지만 단점은 현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체크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부분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유롭고 본성은 순수하다. 하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건 있다.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이 사람은 좀 위험수는 항상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가면 좋다. 하지만 통찰력이 있다. 본성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창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법사의 어떤 재능 어떨까요? 0번 카드는 자기의 어떤 목표 같은 것들 자아를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뭔가 재능이 많습니다. 재능이 많은데 하나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거를 하나 만들어내든지 자기 재능을 하나로 추구한다든지
다재다능하면서 내가 하나를 끄집어내서 약간 실현시키고 꼼꼼하게 다듬어서 만들어내면 되죠. 재능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한 가지를 특출나게 만들어서 끝까지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는 거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많은 사람입니다. 협상하고 말도 잘하고 뭐 어떤 말의 달인이라고 봐야 되죠. 다재다능한 어떤 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뭔가 사람들한테 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원동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손재주라든가 말재주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재능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고위여사제는 직관적이고 뭔가 통찰하지만은 서서히 드러나는 너머의 어떤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 상황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깨트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차가운 돌신녀처럼 차돌녀라고 하죠, 그죠? 근데 뭐 갔다 왔다가 돌신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냉정하고 냉철한 부분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깊이를 좀 알고 그 달의 어떤 것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래서 항상 갖추려고 하고 자기가 이 갖춘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약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의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식도 충분히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안내해 준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든가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진실된 것들 이런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알아채게끔 깨닫게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카드가 굉장히 멋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각하고 보통이 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주 약간 좀 음양의 조화로 선한 면과 약간 좀 거짓된 자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부분이 잘 서야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약간 양면을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어떤 목적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케어하고 남을 좀 돕거나 하고 돕는 사람이죠. 케어를 한다든가 좀 어느 정도 얼굴에 대한 밝음, 이쁨,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죠. 외모, 그리고 또 뛰어난 섬세하고 뛰어난 외모만큼 글을 쓴다든가 꼼꼼한다든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돈도 잘 쓰기도 하지만은 돈도 잘 벌어낼 수 있는 벌 수 있는 전략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도 잘 다루고 그래서 다소 게으르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풍요롭고 안정된 부분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게으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되지는 않다는 거죠. 목적은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글을 쓴다든가 이 사람이 케어한다든가 사람한테 보살핀다든가 사람을 잘 가꾼다든가 뭐 나무를 잘 가꾼다든가 어떤 걸 잘 가꾸고 다스리고 남한테 보호를 해주고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목적의식이 있고 또 아주 좋죠, 그죠? 성장하게 만들어주니까, 그죠? 자, 황제 카드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죠, 그죠? 자신의 위치, 나의 어떤 권위적인 것, 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의 능력, 그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따르는 것들도 좋아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부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뭐 이런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은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안정된 시스템이라든가 안정된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유지하고 꾸준하게 뭔가 약간 찾아낸다면은 안전한 게 중요해. 물질적이든 현실적이든 내가 어떤
일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약간 일을 끌고 가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안정되게끔 내가 케어하고, 뭐 3번의 케어하고 다르게 다스리고, 그죠?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스려서 내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켜내야 되는 이런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력적이고 보수적이고 책임감은 뛰어나지만은 나를 이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자기 이 일에 대한 동참을 한다든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힘들게끔 권위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뭔지, 인생에 자기 재능이 뭔지, 그래서 실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게끔 이 황제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따르겠죠, 그죠?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저번 교황 카드는 신비사제라고 합니다. 뭐 종교의 대장이죠, 종교의 대장. 그래서 교황은 다른 사람을 진리를 가르친다든가, 사람을 교화시킨다든가, 집단을 아울러서 함께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교류하고 중개하고 또 신의 언어, 신의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같은 기질 있다고 봐야 되죠. 굉장히 많은 안에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이 사람이 하는 업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임무죠, 임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목적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재능 동안 누구한테 안내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말해주고 좋은 어떤 상담자 역할 충분히 하죠. 중개, 연결, 그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또 이 사람이 또 단점이 참견을 하거나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끔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얘기해줘야 되겠죠. 자, 6번은 더 러브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관계라든가 그리고 감정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 관계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고 좋아하고 감정을 논하고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계속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있고 꾸미는 거, 자기만의 어떤 그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강하게 연결하고 교류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은 인간관계에서 더불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어떤 감정의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높고. 자, 그래서 항상 근데 이게 이중성적인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센스 있고 감각 있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진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예술적인 어떤 삶을 살고 욕망은 항상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재된 어떤 상.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높고 욕망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삶을 누리고 예술적인 어떤 삶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어떤 재능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7번은 전차카드입니다. 전차카드는 자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지니고 있죠, 그죠? 하나에 딱 빠진 순간에 밀어붙이는 힘이 장난 아닙니다. 직진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 강력한 힘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차를 모으는 사람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별들의 별은 다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어깨에 지금 신 또한 도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뭔가 자신감 있게끔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 이끌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도 잘 한꺼번에 잘 해내기도 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차카드가 나왔을 때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밀어붙이고 진행하는 것들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 자기의 재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잘 풀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활동력이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속도 내면서 활동하니까 활동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일의 어떤 부분에서는 활동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 성과 내는 건 잘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재능은 무역, 여행,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한 어떤 그 비즈니스 어떤 역할을 충분히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8번은 힘입니다. 힘. 이런 사람들은 사자를 다스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잘 길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잘 길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길들여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얘기들을 잘 안내해주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잘 참작해서 그죠?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근데 사자를 다스린다는 거는 내가 일단 수용해야 되죠. 이해하고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내면을 다스리든 사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한대의 어떤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무한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해내고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느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끔 잘 처리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힘카드 자체가. 그래서 자기를 조금 억제하는 부분도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면을 어려운 부분을 잘 눌리고 억눌리고 자기 걸 잘 안 드러내는 부분, 그리고 사람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부분, 그리고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문제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힘카드의 임무는 사람을 다스리든 인간을 다스리든 동물을 다스리든 이 내면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라든가 이 힘든 겁니다. 내면에 그런 숙제를 푼다든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다든가 힘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찰도 맡고 자신을 인내하고 억제하고 뭐 이겨나가는 힘은 운동선수도 맡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어떤 직업도 많고 수의사, 그러니까 동물을 잘 다스리는 수의사, 뭐 조련사 이런 것들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은두자 카드. 혼자 있는 걸 좀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혼자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홀로 외로이 내가 철학적인 어떤 관심,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찾아가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 혼자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내면의 어떤 성찰, 그리고 인생의 어떤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조금만 이제 외롭고 우울하다든가 침울한 어떤 상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이 뒤안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목적을 그렇게 삶의 어떤 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좀 알아보는 이 삶의 자세가 이 삶의 목적이죠. 삶의. 그리고 또 그림의 어떤 맥락을 보면은 좀 어둡고 침울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사색적이고 자기는 어떤 마음을 좀 억제하거나 내면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통찰한다든가 내 길을 찾고자 할 때 노력할 때 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재능은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다는 어떤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좀 탐색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 세계는 좀 약합니다. 현실은 물질 세계인데 이분은 물질 세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살이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간,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하는 어떤 삶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명의 어떤 수레바퀴가 돌기 때문에 기회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한 것들. 하지만 이때 우리가
10번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좋고 나쁨이 항상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겸손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답도 받을 수 있지만은 내 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인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유행도 밟고 터닝 포인트처럼 인생의 어떤 방향, 뭐 이런 설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죠. 인생의 경험이란 경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겪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성공까지도 곁들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은 여기에서 다 생성되겠죠. 아주 좋죠, 그죠?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보이죠, 그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성장시키고 목표 달성할 거다.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기회는 항상 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적인 부분, 생명공학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일을 내가 연결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생명을 다룬다든가 누구를 돕는다든가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모든 메시지들은 여기다가 10번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자, 정의카드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 결국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저스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판단은 올바르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또 이 올바른 판단조차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일 처리에 대한 부분 똑부러지고 어떤 일에 대한 해나가는 게 신중하고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죠. 책임 있고 일에 대한 어떤 과업을 성취시킨다는 거죠. 법에 관련돼 있는 거, 세무에 관련돼 있는 일 이런 거, 그게 우리 국가의 어떤 법적인 어떤 부분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면 되겠죠. 자, 거꾸로 매달린 사람 12번. 자, 12번은 실제 우리가 남을 좀 잘 돕고 배려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칫 중심을 못 잡고 휘둘릴 수도 있다는 거죠. 펜들럼처럼. 그래서 이 매달린 사람이 내맡기거나 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게 이 매달리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죠? 이 어떤 조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관점에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부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액션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걸 정리함으로써 이 사람 또한 성장하는 거죠. 더 나은 쪽으로. 그죠? 이 사람은 산만하고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의 어떤 진리를 따진다든가 목적의식을 따진다면 이 사람은 뭐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좀 내맡기고 다르게 좀 이해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죠. 직업도 사회봉사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겠죠. 사회봉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희생정신을 가질 수 있는 뭐 선생님도 될 수 있죠. 희생이 된다면 되죠.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13번 주운카드. 주운카드는 실제로 우리가 모든 환경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그죠?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죽고 삶이 연결돼서 연출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고비를 느낄 수 있는 고비를 끝내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고비들이 내가 결심하고 생각을 바꾸고 전환해야지, 환골 탈퇴하듯이 생각을 확 바꾼다면은 각성되는 거죠. 각성. 그래서 의식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조차 이 고통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자아를 성찰하거나 자아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과거의 어떤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각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이동되면서 내가 옛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솔직히 반성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운 카드는 이 나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재능이니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재능은 모든 걸 싹싹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능은 내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 뭐 얼굴을 확 성형외과처럼 싹 바꾼다든가, 그죠? 모든 어떤 생각의 의식을 탁 바꿀 수 있는 직업도 괜찮죠, 그죠? 뭔가 이렇게 만약에 병원에서 일한다면은 그 엑스레이 뭐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안에 안 보이는 것들 딱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약간 뭐 아니면 도입니다. 좋거나 나쁜거나, 그죠? 아주 내가 심플하거나 아주 복잡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번은 절제카드 자체가 언어적인 부분이, 그림은 화사한데 언어적인 부분 중용하라, 절제하라, 원활하게 흐르도록 물줄기를 연결하라,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 조절하라, 조화롭게 이뤄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를 배우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순환되게끔, 잘 원활하게 흐르게끔, 급하게 빠르게 진행하지 말고 천천히 교류를 하라는 거죠. 비전을 보고 조화롭게 움직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중용은 성공에 가기 위한 기본, 우리가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는 거, 조화롭게 이루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어렵고 좋고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해해서 나만의 어떤 연금술 단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근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업적 목적의식은 굉장히 우리 삶이 단순해지고 삶을 언어를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냅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 의식이 깨어있고 확정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저 황금의 어떤, 그죠? 황금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늘 우리는 그 의식대로 흘러가면은 항상 안내자가 있고 의식과 의식은 항상 통합되어 있다, 이거죠. 서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15번 악마 카드는 욕망에 집착을 하고 나름 자기 스스로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죠. 중독이 있고 빠져 있고, 저 사람 내한테 연결돼야 되는데 뭐 이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생각조차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걸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중독에 빠지게끔 내 몸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때요? 이것은 나를 벌하게 만든다는 거죠. 징벌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해서 조절해서 페이스 조절하고 음량이 조화롭게끔 진행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급격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욕심 또한 길들이면 좋죠. 조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 또한, 우리는 인간이 너무 뭐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욕망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욕망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착하듯이. 그것을 기준 잘 잡고, 그죠? 이제 이끌어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내면에 이 어두운 세계를 잘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 다스림을 잘 이해한다면은 내가 불필요한 거는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중하고, 그죠?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중독에 빠지는 것도 내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타카드는 정말 환경 변화라든가, 이 사람들은 정말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환경 적응. 그 적응이 얼마나 잘하냐면은, 어떤 일이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초토화되잖아요. 뭔가, 그죠? 그래서 삶의 패턴도 바뀌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아를 성장시켜 버립니다. 개척 정신이 강하죠. 도전 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변화가 약간 중요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의식도 바뀌고 성장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삶의 어떤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에 이 16번 탑 카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17번 카드. 자, 그래 17번 카드는 별 카드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이 사람은 드러나거나 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뭐 이런 별카드, 스타 카드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환한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 자신감을 조금 찾아내는 거죠. 왜 자신감이 찾아지냐면 내가 소우주고 우주와 우리가 인간은 연결됐다는 거죠. 이 연결됨을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이 환하게 그냥 창조적으로 떠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삶을 다시 또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등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아의 어떤 그 안정감을 좀 느낀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라든가 열정적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죠? 우주의 별을 흡수해서 내면의 리비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내면의 리비도, 성적 자아일 수도 있고 성적 욕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의욕입니다. 의욕. 그래서 이 의욕을 찾아서 나의 삶에 다시 다른 삶으로 또 연결해서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만족이라든가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면서 빛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누구한테 또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열정을 올려서 의욕을 가지고 삶을 크게 바라보고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죠. 자, 18번은 달카드입니다. 달카드 또한 정말 좀 불안하고 두렵고 달의 모습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니까 좀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삶을 좀 의심도 하게 된다는 거죠. 늘 미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진다는 자체는 약간 미스테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고 좋아합니다. 상상하고 또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죠?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이중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좀 이어나가죠. 이런 사람들은 조상하고도 강하게 연결됐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직감도 있고 또 알아맞히고 꿈도 잘 맞고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삶의 목적은 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는 어떤 존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약간은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삶을 기다리면서 터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목적은 약간 직관이 빠릅니다. 직관, 감각적으로. 아까 꿈이 잘 맞다고 했죠, 그죠? 직관을 놓기 전에 약간 이 사람에 대한 흐름을 좀, 의식,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중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는 태양이죠. 태양을 드러냄으로써 이 판단이, 흐려진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카드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약간은 또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균형이죠. 균형.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자, 태양 카드를 보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얼굴 하나고, 그죠? 자기보다 더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신뢰를 중요시 여기고 신뢰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든가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빛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친구는 사랑하는 존재고 보답을 받고 성공 카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더 선은 의욕이 넘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면 집안이 환하고 에너지 넘치고 일적으로는 충만하고, 그죠? 정서적으로 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 어린애같이 순수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없나라 하지만은 이 단점이 아니죠. 순수한 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보답받고 충만하고 신뢰 중요하시하고 일 처리도 좀 분명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자기 눈에 띄는 거고, 그죠? 에너지 넘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죠? 단점이라면 나서는 거 좋아한다는 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죠. 신방 카드는 내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 20번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성장시키고 의미를 두고 노력하는 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야죠. 근데 옳고 그름은 너무 판단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당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에 또 행위가 또 올바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옳고 바른 판단해야지 내가 좋은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자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을 또 잘 돕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어떤 성향입니다. 그래서 의식 또한 확장되고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이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죽을 만큼 정신적으로 또 이제 회복되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방 카드는 진짜 잘 읽어야 됩니다. 참 많이 노력하셨네요. 이게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자신의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네요. 자, 21번 마지막 카드입니다. 새 카드는 김연아 선수처럼 자신감 넘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커리를 잘 잡아서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완벽하게끔 완벽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를 자신만만하게 잘 해나가죠. 확고하고 완성시키려고 하고, 삶을 좀 진지한 것보다 자기 이 어떤 자신감으로 넘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죠. 가족의 어떤 삶 또한 개입해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가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난 맛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잘난 맛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을 한다는 거죠.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완전하게 통합돼서 나는 율동하듯이 한 바퀴 돌아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한 바퀴 돌아서 해내는 근성이 있다는 거죠. 완성시키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참 정말 이 사람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